네, 이제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8장의 마지막 소송, 보의 소송 이론이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속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하지 왜 그럴까 싶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고 공부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걸 좀 자세히 안 다음에 나중에 요령껏 하는 거가 좋지. 처음부터 급하고 조급하다는 마음에 요령부터 접근을 하면은 그 정수 말고 꼼수라고 그러죠. 꼼수는 나중에 흔들려요. 흔들리고 오래 못 가. 그래서 제가 좀 좀 디테일하게 중요한 것들 하는데, 일단 소송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재질이 메탈릭 재질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시그마 입실론 커브가 있고, 외부에서의 힘에 대한 거는 뭐 힘이 충력일 수도 있고 모멘트일 수도 있고, 충력이면 델타일 수도 있고 모멘트면 공률일 수도 있고. 그 메탈릭이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꺾었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거 뭐 네킹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저도 설계를 오래 했지만 이런 커브를 제대로 하기는 뭐하고, 우리는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는 정확한 값보다 익젝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근사적으로 이렇게 이상화를 시켜. 그래서 이런 재료는 바이리니어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P 델타든 시그마 입실론이라는 커브를 갖고 있어요 라고 우리는 이상화를 시켜요.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스틸도 마찬가지, 뭐 그래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가 MY 일딩, 처음에 항복한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P를 뭐 시그마라고 할까? P라고 할까? P를 0부터 막 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변이, 여기 해당되는 변이 해가지고 직선으로 간 비례식이잖아요. 근데 재료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PY까지 줬는데, 또는 MY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힘이 위로 안 가더라도 애가 지가 알아서 요 힘을 제거 안 하고 유지만 하고 있는데 계속 이놈이 변해. 쭉쭉쭉쭉 변해. 그러다가 여기서 프락처, 파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변이를 델타 Y 항복 변이, 입실론 항복 변형률 다 해요. 여기는 얼티메이트 극한 변이, 입실론 뭐 U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일단 항복까지는 알았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어쨌든 시간적 얘가 이 재질로 이루어진 어떤 보가 힘을 땅 쳤는데 요 힘이 계속 지속작용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 내부 응력을 보호하니, 요 점의 응력이죠. 시그마가 막 가다가 Y에 딱 항복한 요 순간까지 얘가 힘을 막 받아. 응력이니까 여기서 가운데서 이런 응력이겠죠. 이런, 그렇죠? 이런 응력. 근데 얘가 PY까지는 왔는데 내비 두는데 얘가 변형률이 막 혼자 쫙 변해. 그쵸? 그때까지 어떤 시간적인 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물에서 뭔가 징후, 난리가 나겠지, 혼자. 그럼 우리 엔지니어가, 이 구조물 이상이 뭔가 하는 조짐. 그게가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압축 파괴가 아니고 인장 파괴로 해서 그 파괴를 지연시켜서
급작 파기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인장 파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야지 대피도 시키고 조치도 하고. 여기다가 잭 서포트 같은 거 막 대가지고 야, 이 구조물 밑에 사람 못 다니게 하고 잭 서포트 대가지고 피해. 야, 빨리 와서 보강해. 뭐 그런. 그렇죠. 그래서 구조물은 기본 컨셉이 철학이 급작 파괴를 피하라. 그렇죠?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엔지니어가 좋아. 얘가 뭔가 일딩 더 이상 심도 못 올라가지만 더 이상 힘을 더 못 받고 변형만 쫙 가는데 여기까지 파괴 때까지 그러면은 변형 날 때까지는 도대체 어떠한 얘네들이 거동을 하냐. 그쵸? 이런 게 소송 해석이고 소송 신지라 그래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연속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아까 단순부였지만 그럼 연속부는 모멘트도가 이렇게 간다고 쳐요. 쭉 연속이야. 쭉 연속. 그러면 여기는 위가 여기 부 모멘트 부, 여기는 아래가 볼록한 정 모멘트 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연속으로 받침을 보고 정 모멘트 부는 아래가 이렇게 균열이 생겨. 여기는 위가 인장이니까 이렇게 균열이 생겨. 그렇죠?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다 보면은 부 모멘트가 정 모멘트보다 절대값, 부호만 이게 100kNm야. 여기가 정 모멘트가 50kNm야. 그럼 여기가 통상적으로 모멘트가 더 크게 발생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같은 재질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모멘트니까 M으로 갑시다. M. 하중을 더 제하를 계속하면은 얘보다 얘가 먼저 이미 큰 힘을 받고 있으니 이미 얘가 항복을 도달할 확률이 얘가 더 많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균열이 막 관통을 해. 그쵸? 얘보다 얘가 먼저. 근데 균열이 가다 보니까 얘가 좀 끊어졌어. 끊어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쉬어. 이거 보니까 분명히 연속부인데 여기에 단면에 균열 가다 보니까 얘가 연속이 아니고 단순보처럼 이렇게 쉬네. 여기가 이렇게 쉬잖아. 이렇게 쉬고 단순보처럼. 연속부였는데 단순보처럼 쉬니까 이게 신지고 그 전에 연속부일 때니까 모멘트가 전달돼가지고 모멘트에 버티는데 균열이 막 가다 보니까는 회전에 대해서 못 버텨. 그래서 단순보처럼 이렇게 되는 이거가 소송 신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그럼 얘가 쭉 가 위로. 원래 연속부였는데 신지처럼 됐어? 그래 신지처럼.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네. 이제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아까 이런 M 파이 커버처에서 이미 여기가 MY와 왔으니 더 이상의 모멘트는 증가 못 받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이제 그 힘은 계속 있는데 얘가 못 버텨. 그럼 힘이 또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얘가 또 뭐가 힘이 또 증가가 쏠리겠지? 그 다음에 얘가 균열이 막 가. 그럼 얘도 이렇게 쉬는 거 못 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또 쉬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원래는 단면이 짱짱해가지고 모멘트도 전달도 시켜줘야 되는데 균열이 가가지고 모멘트 전달 못 시키네? 그러면서 신지처럼 여기가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또. 이렇게 신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부정정보에서 여기가
이렇게 신지처럼 왔어. 그럼 정정처럼 된 거잖아. 그런데 여기가 또 모멘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신지가 발생했어. 그때는 부정정보는 안정한 구조물이면서 부정정력을 더 있어서 버티는 여용력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부에서는 만약에 얘가 신지가 되면 이건 불안정 구조가 되잖아. 우리 저기 안정 불안정하고 왜 그 부정정 차수할 때, 그렇죠? 그럼 이거는 힘이 땅 쓰는 거야 불안정 구조되니까 밑으로 쳐져가지고 직선 변하겠지, 변형도가. 그래서 이 구조물의 파괴 때까지 가는 거는 부정정 구조물에서 신지가 돼서 정정화되고, 또 그 다음 모멘트가 큰 데에서 계속돼서 신지가 발생하면 이때는 불안정 구조가 되니 이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을 거야. 그래서 그럼 이때까지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이때 작용하는 이렇게 모멘트 P가 소속 모멘트야 라고 하는 해석인 거고요. 그러면은 단면을 봐요. 아까 이렇게 이게 MY인데, 그쵸? 근데 단면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게 M이니까 뭐 I분의 MI 해가지고 시그마 Y라고 칠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이런 보에서 여기가 1D니까 금이 살짝 가. 여기 아래 가고, 그죠? 그런데 아까 내가 이게 점점점 이게 금이 가서 신지까지 가려고 할 때 이 단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점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 시그마 Y니까 시그마 Y에서 시그마 Y가 더 늘어나지 않잖아, 위로. 근데 요 과정이 요거가 이렇게 변이가 가는 이 곡률에서 이게 뭐 점점점 이거가 전단면이 풀로 가겠지. 그럼 밑에도 전단면이 압축이 가는 거 풀로 가겠지. 이때서야 이게 뽀개진다. 그쵸? 이거의 응력은 시그마는 I분의 MY로 구했지만, 이때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전단면이 다 균질하게 왔어. 합력은 이렇게 작용하겠지? 이 합력은 이렇게 작용하겠지? 그럼 우력이니까 얘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도심점이고 얘는 여기에 도심점이니까 이 심을 응력이니까 폭 B 다 곱하면 심 구할 수 있고, 얘 도심점 간의 거리를 곱하면 그게 MP가 되겠지. 그래서 MY하고 MP가 여기는 MY지만 거꾸로 응력이 전단면이 다 본다고 해서 MP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게 살짝 올라가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가 이게 사실 MP야. 아까 제로곡선에서 바이리니어로 하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는 레벨로 보진 않고 약간 위로 가는 거야, 위. 그래서 MP를 구한다. 이게 소송 해석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면이 이렇게 좀 틀려. 그쵸? 그러면 중립축은 중립축인데 소송 중립축은 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쵸? 이건 몰라. 근데 소송 중립축은 이렇게 다 전단면이 이렇게 된다며. 그러면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에 시그마 H 이꼴 제로가 돼야 되잖아. 우리 항상 시그마 V 이꼴 제로 다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소송 중심에 대한 그 축은
이 면적이 같은 점에서 소송 중립축이 형성이 된다. 가 오늘 얘기한 거 이거에 다예요. 하나씩 보시죠 뭐. 비탄성 휨의 가장 간단한 경우는 뭐가 탄소송 재료일 때, 이런 탄소송 재료, 탄성소송, 소송 쉼이 소송 쉼이다. 이러한 재료는 항복 응력까지는 후쿠의 법칙 비례, 일정한 응력하에서는 쭉 그냥 변한다. 쉼이 늘어나지 않는데 변한다. 그래서 탄소송 재료는 선형탄성 부분과 완전 소송 부분을 갖고 있다.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비대한다. 아까 이거는 우리가 응력이지만 응력이에요. 근데 변형률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입실론. 이거는 이게 Y로 가나 저기로 가나 이거는 비례삼각형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소송으로 가도.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응력은 이렇게 변하지만 이 변형률에 관한 비례 삼각형은 탄성이든 소송이든 안 변한다. 비례 삼각형은 비례한다. 그 다음에 도달할 때까지 탄성이며 Y일 때는 무제한 소송 흐름이 생긴다. 압축축의 응력 변형률의 관계는 인장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아까 말했던 압축축 인장측 탄소송 재료. 얘가 여기서 도심축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순간 Y로 됐네? 그때부터는 점점 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애가 아까 말한 대로 균열 가면서 이게 회전이 뭐 그때는 캔틀러버니까 딱 잡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게 풀로 쳐다 보니까 여기가 점점 가고 균열 가가지고 회전에 못 버텨. 그래서 가운데는 아직도 일라스틱이면은 요 사이에 있겠네. 요 사이. 전단면이 풀 안 가고 요거는 요 사이에 있겠다. 그렇죠? 그런 개념을 보시고 이게 그래서 소송 모멘트는 아까 말한 대로 같은 면적 그 거리 곱한다. 항복 모멘트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도심과 이 팔거리 알면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항복 모멘트는 6분의 BH라고 오고, 근데 이거는 4분의 BH 이거다. 그렇죠? 요거를 Z라고 해서 소송계수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뭐 단면계수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모멘트는 우력이니까, 그렇죠? 압축력의 합력과 인장측의 합력이 딱 우력으로 이게 휨이니까 휨 항상 우리 아부 아시겠죠? 우력 알잖아. 이제 우력. 그것도 우력. 소송 모멘트, 선복 모멘트. 그래서 형상계수라는 거가 항복 모멘트 분의 소송. 그래서 일반 보는 1.5배야. 왜? 시그마 Y는 안 변하고 이 단면계수만 바뀌잖아. 1.5배. 그러니까 항복 모멘트 1.5배가 소송 모멘트 또는 극한 모멘트. 앞서서는 예제가 3장에서 다 풀었지만 이번 장에는 그 예제가 별로 없고 여기만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림과 같이 동일 재료로 제작된 단면의 상단으로부터 완전 소수 상태에서의 중립축 거리 D는 말했죠? 뭐 여기까지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면적하고 여기에 면적하고 이게 뭐 A1, 이게 A2. 그럼 A1과 A2가 같은 점에서의 D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면적이 320이잖아, 높이가. 그러면은 D라고 쳤으니까 10 곱하기 320 마이너스 D가 D가 물론 여기 내일 수도 있고 외일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죠. 뭐 300에 20이야. 면적이 300 곱하기 20 플러스, 그렇죠? 가운데가 10이니까 10 곱하기 D인데 20을 빼지. D 마이너스 20은 같다라고 풀면은 아마 나오겠죠. 이게 15. 왜? 15면은 D 안에 있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면은 D가 D가 25가 나오려나? 아니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D15 나오죠, 뭐 15. 15 나올 겁니다. 내가 풀었으니까 뭐.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런 커브가 있는 재료인데 A하고 B1이든 B2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뭐냐면은 요 상부. 이 라멘 구조의 상부가 힘이 땅 때린 모멘트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 모멘트, 부 모멘트. 그래서 요 상부의 모멘트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P에 대해서 가운데 P가 원래 여기 모멘트가 얘보다 커. 그래서 그림 보면 얘가 좀 크게 보이죠. 그러면 소송까지 가게 쭉 힘이 작용하면은 이 부분이 먼저 항복하겠다. 그렇죠? 이 부분의 균열이 막 항복하겠지. 그래서 C까지 가려는데 여기서 딱 커지네. 그렇죠? 그래서 살짝 금이 가서 막 돌라 그래. 그 D는 D는 이제 신지가 돼가지고 이제 넘어가야지. 신지거동. 그러면 신지거동은 얘는 보니까는 보시카요. 얘는 원래 이건데 여기 신지가 생겼어. 그러면 이게 원래 당초에는 3차 부정령 구조였는데 신지가 생겼다. 그래도 아직 2차 부정령 구조니까 아직도 정정이 되려면은 2개의 신지가 더 필요하겠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 모멘트랑 여기 모멘트 중에서 큰 곳에서 신지가 발생하겠네. 그럼 좀 아마 여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신지가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신지가 됐어.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멘트가 생길 게 여기겠네. 그럼 여기가 하나 신지가 되는 순간 이거가 불안정해가지고 그때 파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고차의 부정정 구조는 신지가 생김으로 해서 이 구조가 정정일 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점에서 모멘트가 발생하는 순간 신지가 일어나는 순간 그 정정 부정정 구조가 돼가지고 무너진다. 그게 그런 이론이고요. 요거 아까 제가 신나게 표현한 거죠. A, B 막 금이 갔어. 더 가면은 이제 신지를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 생각에는 요런 보가 가운데 없으면은 정정 구조인데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불안정 구조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때 이때가 A점의 MP 소속 모멘트, B점의 소속 모멘트 이렇게 구조기가 변동하는 거죠. 네,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탄소송보에서 극한하중을 계산하고 소송신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소송해석이라고 하고 이거는 정정본데 어떤 신지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 불안정돼서 파괴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데는 정정구조에 보는 소송신지가 하나면 될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가운데가 최대 신모멘트 위치니까 거기에 힘이 쏠려서 MY에서 MP까지 갈 때 딱 뽀개지겠지. 그때가 신지 고동하고 이때 여기서 신지에 작용하는 요때가 원래 당초에 모멘트가 있었잖아. 그때 거기가 MP가 원래 M이었다가 MY가 됐다가 MP가 되면서 소속 신지가 발생하면서 뚝 떨어지니까 여기가 MP가 하나 발생한 거고 여기는 MP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갖고 가상 변이의 원리를 적용해서 MP를 구한다. 아니지. PU 극한하중. 극한하중. 부호 표면에 초기환부에 이럴 때 하중 한복하중이라고 지금 보여내부의 항변이 정하지 못하고 마치 신지처럼 거동하게 된다. 이 신지를 소송 신지라고 하고 이때의 모멘트를 소송 모멘트. 그 다음에 이 보호가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결정하는데 된다. 그래서 최대 MP를 일으키게 하는 PU를 극한하중이라 그런다. 그래서 소송 개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뭐 있고 이거 뭐 모멘트 하는 거고 아까 소송 개수가 1.5 직사각형보는 1.5 그러니까 MI보다 1.5배 크다. 그러면은 단순 보일 때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PU가 어떻게 되냐? 다시 우리는 MP는 잘 보세요. MP는 이 보에서 뭐 이게 한다고 모멘트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 이제 모멘트가 나올 거 아니야? 4분의 P에 이거는 모멘트일 뿐이고 MP는 뭐야? 역으로 요 단면에서 이게 이렇게 응력이 아니고 풀로 갔었을 때 요 응력을 해서 이거와 이거의 우력을 구하면은 C하고 뭐 T라고 쳐. 그럼 얘가 H 쳐. 그럼 M은 TH일 거 아니야? 이건 알잖아. 그래서 이건 아는 거고. 그치? MP는. 그럼 PU를 구해야지. 그래서 PU는 MP의 L분의 4배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단순부야. 가운데 P가 땅 때려서 모멘트도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여기가 모멘트가 제일 크니까 제일 큰 데서부터 항복이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다시 여기서 그래요. 여기에 소송 신지 항복해가지고 신지처럼 거동을 한 내부 신지처럼 뭔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나 만들어. 그런 다음에 힘은 있잖아. 그럼 여기에 맞는 변형도를 그리는데 이 자체가 불안정 구조니까 여기 힘 때리면 여기도 휘는 거에 대해서 회전하는 거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변형도가 생길 거잖아. P가 있고. 그때 여기는 아까 이미 모멘트가 있는 거니까 이 모멘트가 MI를 지나고 MP까지 갔었을 때 모멘트가 이미 있는 거잖아. 신절해서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가 정 모멘트니까, 그쵸? 정 모멘트니까 여기에 이쪽이 정 모멘트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왜냐면은 P가 될 때 이 정 모멘트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도 정 모멘트일 거 아니야. 여기 거기에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렇게 작용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시 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땅 때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MP, 얘도 MP, PU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 변이의 원리라고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건 외력이잖아.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죠. 그렇죠? 이게 에너지야. 그러면은 이 변형도를 그렸어. 여기서 PU가 한 일은 이 P하고 얘가 한 요 거리잖아. P는 직선이니까 직선에 해당되는 거리. 그래서 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요게 세타다, 요게 세타다 할 때, 그렇죠? 요거가 2분의 L일 거고 이 높이는 2분의 L. 이게 세타잖아.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는 무시하고 탄젠트가 이것분의 이거니까 했었죠 뭐. 탄젠트 세타가 2분의 L, 2분의 L분의 이걸 Y라고 할까? Y. 그렇죠? 그래서 Y는 2분의 L 세타잖아. 탄젠트를 미소 변형하면 이렇게 세타가 되니까. 그래서 PU가 한 일은 힘 곱하기 높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죠? PU가 한 일은 그래서 PU가 한 일, 외력이 한 일은 PU 곱하기 높이가 2분의 L 세타, 2분의 L 세타. 그러면 내부 단면적이 한 일은 뭐냐? MP가 하나가 여기 세타라고 내가 세타는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MP가 한 일은 세타 여기 하나. 여기는 MP가 없잖아. 세타만 있고. 바로 여기도 세타잖아. 내가 세타만큼 가정했다니까는. 기하학적으로. MP 세타가 하나, 두 개. 그러니까는 MP가 해당되는 회전. 모멘트에 해당되는 건 회전변이잖아. 얘도 했고 얘도 했는데 봐보세요. 원래 축하고 이게 저거다. 다시 가상 변이 가상 외력 1이 한 일 플러스 가상 내력 1이 한 일은 제로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상 외력 1은 이거하고 밑으로 했잖아. 힘이 때렸는데 아래로 내가 변형도 그렸어. 힘하고 변이가 같은 반이니까 플러스해서 P, U에 2분의 L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얘는 이렇게 돈다고 그랬는데 얘는
이 면에서 실제 축은 이런 축이잖아. 얘는 마이너스잖아. 힘이 작용한 거랑 회전한 거랑 방향이 같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MP 세타.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P는 이렇게 휘었어.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MP 세타는 0. 그래서 2분의 PU L 세타는 마이너스 두 개 합쳐서 넘어가니까 2 MP 세타 날라가고 2 나눠주면 4분의 LPU L분의 PU. 이게 일로 가지. 그러니까 PU가 이게 넘어가잖아. 그럼 L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분의 4MP. L분의 4MP. 그쵸? 아까 한 얘기예요. 이거. 이거가 틀렸죠? 다시. 이렇게 되면 요 MP가 사실은 여기도 정모멘트니까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것도 M모멘트 이렇게. 근데 요 MP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얘는 실제로 부재축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반대가 되니까 아마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부호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삽도내가 틀렸는데. 그렇죠? 이게 전체가 이렇게 플러스니까 여기 바로 위쪽도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바로 여기도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심, 거리, 방향 일치했어. 그래서 2분의 L 세타 내력 길이 힘. 얘는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 건데 얘는 이렇게 휘었네. 방향이 안 맞았어.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제끼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가상변이. 외력이 어떤 변형도로 딱 그려놓고 외력이 한 일과 내력이 한 일. 신 곱하기 거리. 우리가 에너지는 2분의 P 데타라고 쳐요. 이게 에너지거든. 심, 거리잖아. 근데 이거는 어떤 심을 서서히 증가해가지고 이게 P고 델타니까 에너지는 이게 삼각형 면적이야. 그래서 2분의 1이 붙지만 이거는 가상으로 내가 땅 주니까 바로 변이가 서서히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찰나의 변이니까 2분의 1이 안 붙는 거예요. 실제 일은 하중이 0부터 서서히 증가하니까 2분의 삼각형 면적이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정정 구조니까 불안정 구조처럼 붕괴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소송신지가 생겨야 돼. 근데 모멘트도로 이게 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최고가 생기네. 그때가 8분의 3지점. 이건 우리 단순보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최대 모멘트가 요즘 생기는 데에서 모멘트가 생긴다. 그쵸? 그래서 W 항복 하중은 요거가 계속해서 할 때니까는 이거는 에너지가 면적이죠, 면적. 아까 집중을 신곱해 버리고 얘는 요 면적일 거야, 면적. 그렇죠? 일어난다. 그래서 항복 하중 이거는 이다. 하중이 더 증가하면 소송신청 발생한다. 이때 극한 하중은 이거지 뭐. 그래서 신 곱하기 거리잖아요. 아까 내가 말 실수했는데 신 곱하기 거리인데 요 합력이 왔잖아. 그럼 요 위치에서 요 수직거리 곱하면 될 거야 아마. 요 수직거리.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고 힘 곱하기 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은 합력이 힘을 뜻하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정정만 배웠지 부정정보는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1차 부정정보니까 정모멘트 최대가 바로 여기서 쓸 거고 부모멘트에 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기하고의 소송 신지가 생기면 생길 거예요. 분기가 될 거예요. 요거는 정정 구조 해석을 할 때 여기가 정모멘트가 32분의 3pl 생기고 이게 정모멘트가 틀렸어요. 정모멘트고 이건 부모멘트가 16분의 3pl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먼저 딱 신지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정정이 됐으니 그 다음 모멘트가 큰 여기서 생길 거야. 그래서 1차 부정정보는 불안정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신지가 생겨 분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PU 아까 한 것처럼 가운데 생기고 마지막으로 얘가 생겨서 분기가 될 거니까 가운데겠죠. 그럼 내가 임의로 세타라고 정했어. 그쵸? 요것도 잘못했네. 또 그런 반대인데. 어쨌든 뭐 이건 부모멘트니까 이건 맞게 했고. 그쵸? 그래서 가상 외력이 한 1, 2분의 PU L세타. 그 다음에 여기서 NP가 한 게 여기 하나, 요 바로 우측이 하나, 좌측이 하나. 그래서 3. 그래서 PY는 둘 중에 가장 큰 게 이걸 거 아니에요? PY. 그래서 PY는 이거고 PU는 이거고. 그래서 B. 이거. 소송에서 또 중요한데 아까 한 것처럼 요 신지가 왜 발생하는 게 뭔지 몇 개가 발생하는지 일단 그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면 그냥 간단히 풀려요. 이거 해볼까요? 최대 전달 응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이제 모어 서클은 무조건 이제 아시겠지. 이거 다 그랬죠? 한번 해봐야 되나? 1축 Y면 이거 뭘 해볼까? 이것도 알겠고 이건 순수 전단이니까 알잖아 이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일단은 원을 그리자. 그 다음에 수평축을 그리자. 이게 시그마다. 이게 X면인데 X면에는 플러스 전단만 생기네. X면은 플러스 전단. 위가 플러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Y면에는 플러스 10. 10하고 마이너스 10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X면에서는 0하고 10이네. 그치? 전단력이, 응력이, 좌표가. 그러면은, 플러스 10을 먼저 그려볼까?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10 마이너스 10. 그럼 이거 10을 이 정도 잡을까? 10? 타우가 10.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10이네. 그럼 여기를 잡을까 이렇게? 여기가 10 아니다. 여기잖아 이게. 그렇죠? 여기가 10하고 마이너스 10. 이거가 Y면 그렇죠? 그럼 뭐 여기 대충 센터를 봐서 이렇게 구해야지 뭐. 그렇죠? 그럼 여기가 X면인데 X면이 0하고 플러스 10인 거죠? 그 축이 이렇게 오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좌표는 뭐야?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 여기 이 거리, 이거 더해서 2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쵸? 센터가. 그러면은 0하고 10이니까 센터가 5다. 5. 그쵸? 센터 좌표가 일단 5야. 그쵸? 그럼 센터가 5면은 여기가 10이니까 이 길이 5. 이 길이 10이잖아. 그쵸? 그럼 요거가 최대 전달 응력인 거죠? 예. 그럼 루트 5, 25 플러스 100이네. 그러니까 루트 125니까 11.1 얼마? 그쵸? 그쵸? 이거 한번 해볼까요, 또? 하나 찍어. 원 하나 그려. X면은 이게 좌표가 20하고 0이네. Y면, 이것도 인정이니까 10하고 0이네. 이거가 20하고 0 플러스니까, 그러면 이거가 뭐 이렇게 오겠구나. 여기가 10. 그럼 여기가 이거 더하고 나누기 2니까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여기 15. 그쵸? 근데 여기 반전은 이미 구해버렸나, 이게. R이 5네. 그래서 5. 왜? 이거잖아, 반전음이. 타우 맥스. 타우. 하나 더 하지 뭐, 또. 이거 할까요? 일단 X면 0하고 플러스 10. Y면 0하고 마이너스 10이네. 0이야? 0축이면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그리면 되겠네. 이게 0축이잖아. 시그마가. 그럼 플러스 10. 이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게 X면, 이게 Y면 10, 0. 반지름이 타우맥스니까 그냥 10. 그죠? 그럼 또 뭐 안 했지? 뭐 하면 되나, 이제? 이거 하면 되겠다. X면은 0이네. Y면이 10하고 0이네. 그러면은 좌표가 하나는 0이네. 그죠? 0, 0이니까 0, 0, 10, 0, 10. 그러면 이거가 그냥 1이네. 그러면 이거 반지름이면 5네. 그쵸? 5. 다 구했어요. 이게 모어서클 정말 아셔야 돼요. 부재 축하등만 작용하는 경우 등방성인 부재의 단면 도심에 축하등만 작용하는 경우 설명으로 축하등만 작용하는데 축하등만 도심축에 축하등만 이렇게 작용하나요? 볼까요? 그래서 옳은 것은 그치 최대 수직 응력은 봉의 축반영을 전달하고 최대 전달 응력은 이거 그냥 이렇게만 했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그냥 이거잖아요. 이건데 요심이 요거. 그러니까 요거의 반이다. 하... 45도가 2세타니까 수직 응력의 축하 응력의 반 이거 맞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4분의 3배다? 아니겠죠? 옳지 않은 거. 예.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려.
여기가 지금이 압축만 있네. 여기가 0이네. 이게 x면이야, x면. x면에 응력이 시그마 x밖에 없네. 왜? 그렇죠? 전단력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영축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응력이 되겠네. 그죠? x. 그러면은 여기서 센터고 30도. 그럼 여기서는 60도잖아. 왜? 2세타니까. 그럼 여기가 60도야. 그럼 60도면은 얼마지? 60도인데 여기서 전단 응력은 축하중 응력, 이 응력이잖아. 그렇죠? 이 응력은 이게 반지름 R이고, 그죠? 여기 R인 거잖아. 그쵸? 그럼 R 구하고 이게 전단 응력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60도니까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이거 R 사인 세타가 R분의 타우잖아. 이게 전단력. 근데 그쵸? 맞죠? 맞죠? 근데 여긴 0이고 이거가 반지름 2배니까 여기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R은 2분의 지금 시그마네,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60도잖아. 사인 세타 60이 2분의 루트 3일 건데 얘가 R이 그러니까 2배네, 2배.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인데 4분의 루트 3이겠네, 그죠? 네, 이거 마저 이제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폭이 200, 높이가 600, 캔틀레버, 그 다음에 집중 하중하고 휠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캔틀레버에 발생되는 최대 전단 응력과 최대 압축 응력, 그 다음에 압축력 크기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단 있잖아요. 얘 두 개는 일단 같은 거예요, 사실. 그쵸? 단지 얘는 평균의 의미고 얘는 수평력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단면이 있는데 앞서 설명 들었잖아요. 이런 단면이 막 있는데 이런 전단력이 이렇게 오는 전단 응력이 있고 그다음에 쉼 때문에 오는 여기에 수평 전단 응력이 있는 거죠. 얘는 수직 전단 응력. 근데 수평과 수직이 한 쌍이라는 거를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왜? 우리 단면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수평하고 수직이 한 쌍이잖아요. 그죠? 같은 건데 단지 얘는 평균 응력의 의미인 거고, 그쵸? 평균, 연직으로. 얘는 이렇게 해서 요게가 IB분의 VQ라 그래가지고 요게가 2차 격분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가운데가 타우 맥스가 되는 건데, 그쵸?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를 평균으로 했으니 타워 맥스를 알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전단 형상계수라 그래가지고 A분의 V인데 이런 고형 단면은 2분의 3배를 해주면은 이거가 요 IB분의 VQ 해가지고 타워 맥스랑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지만
얘랑은 같은 거다. 단지 얘는 평균이다. 그러면 어쨌든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되니까 묻는 말이 휘능력, 그러니까 그 시그마 x 이 면의 법선의 응력이 시그마로 표현되고 이 면에 평이한 게 타우고 이 면에 평이한 게 타우 이 면에 법선인 게 시그마로 표현되니 우리가 일단은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시그마는 법선 응력과 타우로 할 건데 시그마는 a분의 p하고 i분의 m을 합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최대 전단 응량이라고 했으니 그냥 a분의 v에다가 2분의 3배를 하든 ib분의 vq를 구해서 가운데 점에 타우를 구하든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캔틸레버니까 여기 4톤 때리면 발력이 4톤 때릴 거고 그죠? 충력이 있으니까 발력이 그냥 20kg 충력이 있을 것이고 그쵸? 그럼 얘 모멘트는 이렇게 되는 모멘트니까는 4, 6에 24가 모멘트가 칠 거고 얘가 이렇게 칠 거니까 얘하고 반대네. 여기 발력의 모멘트는 제로네. 그쵸? 그런데 I분의 MY는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점에서 4, 3, 12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는 모멘트가 발생할 거잖아요. 4, 3, 12.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가 왜 이 점 보면은 점에 바로 때리는 이게 24뉴턴이지만 이 점의 이쪽 편, 이 점의 이쪽 편, 이 점에서는 바로 24가 있지만 일로 갈 때는 24라는 거가 카운팅이 되니까 12잖아. 일로 가는 순간 24하고 12를 더해줘야 되니까 일로 가면 줄겠지.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12. 그래서 쉼에 의한 응력은 이 점 좌측에서 제일 클 것이고 그래서 모멘트가 얼마? 4, 3, 12 킬로뉴턴 메다겠고 충력이야 그대로 압축력 쭉 올 거니까 충력은 20킬로뉴턴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전단력이야 쭉 오면 전단력이 이 점의 전단력은 이 점의 전단력과 지금 그 똑같잖아. 왜 전단력도가 지금 그쵸? 전단력도가 쭉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전단력은 A, B 부적 어디서나 연립력은 4톤이 와서 여기서 발력이 4톤 칠 거니까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전단력은 4톤일 거고 4kN일 거고 그래서 발력 모멘트는 제로다. B점에서 모멘트는 12kNm. 그 다음에 전단력은 이 단면 중심에서 이렇게 전단력이 이렇게 칠 거니까 많이 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P, I분의 MI니까 6분의 7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단면 중앙부니까 그치 이렇게나 한 거나 이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IB분의 VQ니까 A분의 P 먼저 하고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면은 땅땅 20이죠. 20분의 1이겠다. 그치? 그 다음에 IB분의 VQ니까 IB I가 12분의 VH 3승 B가 200 단면 1.5m는 가운데에서 구하고 싶은 점이 여기 가운데 점이니까 가운데 점 바깥에 있는 거니까 여기 면적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 도심이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200에 300에 여기가 높이가 잠깐만요. 높이가 600이었나? 그렇죠. 600이니까 300의 반. 그래서 최대고 이거랑 같다.
그다음에 탄소송제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일단 주어진 거가 응력 변형률 곡선인데 이상화된 탄소성 재료를 갖고 있고 길이가 2m, 강봉에 인장력이 서서히 작용하여 강봉에 인장력이 작용해서 얘가 얼마가 늘어? 10mm만큼 늘었다. 그렇죠? 늘어난 후 하중이 제거될 경우에 영구적으로 늘어난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탄성 구간에는 물론 영구 변형 0.002%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어진 거가 딱 이렇게만 주어졌으니 요 탄성에서는 심을 응력이지만 응력의 꼴 심이잖아. 응력이 A분의 P니까 P가 여기까지 서서히 작용해서 여기까지 하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원 상태로 복원되잖아. 그게 탄성이잖아요. 근데 얘 얘기는 10mm인데 하중을 제거해도 얼만큼 여기 요 심에 이게 잔류 변형이죠. 잔류 변형. 소송 변형. 이거는 하중을 빼더라도 이거는 원 상태로 안 가. 그게 소송인 거니까. 그러면은 먼저 시그마는 2니까 왜? 주어진 거가 이 값하고 변이 값이니까. 그래서 200의 GPA가 10의 9승인데 10의 3승을 하면은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가 이거 단위 조심해야 되는데 200에 내가 10의 3승을 했어. 원래는 10의 9승인데 그럼 10의 이거면 MPA 개념이네. MPA 그죠? 메가파스칼 개념. 그 다음에 입술은 원래 길이에 늘어난 길이가 변형률인 거잖아. 이게 변형률이니까 그래서 2000에서 10mm를 넣었다. 그래서 응력이 1000메가파스칼이네. 근데 여기서 FY 1딩 항복이 30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700만큼의 소송 잔류 변형이 생긴다는 거니까 시그마를 1로 놓고 입실론을 구해. 그럼 입실론이 0.0003호니까 여기에 원래 길이 입실론이라는 거 변형률이니까 원래 길이 L에다가 늘어난 길이 이건 차원이 없잖아. 변형률이니까 원래 2000에서 여기다가 원래 길이 L 곱하면은 델타 L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7mm가 하중을 제거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송 휘 모멘트 MP의 크기는 그쵸? 그러면은 이게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T형 단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쵸? 소송 중심이 여기라고 쳐. 그럼 어쨌든 응력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T형 단면이 받으신 소송. 어차피 연직력이니까는 상현은 예를 들어서 압축 여기는 인장 받는데 요 끝에가 어떤 시그마 Y 1등인데 아까 그림처럼 여기인데 여기까지 쭉 갈라 그러면은 여기가 점점 해갔다가 풀로 여기도 점점 이렇게 갔다가 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합력, 여기에 우력 8 길이 Z 이게 압축이면 압축 T 그래서 여기 면적하고 요거 곱한 게 우력 모멘트고 요게가 MP가 되는 거죠. 그래서 A1과 A2가 같기 때문에 소송 중심점은 경계면에서 생기고 소송 모멘트는 우력임으로 입체적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가 시그마 y니까는 요 면적에다가 요걸 곱하면 이게 최적이 돼서 최적이 요 힘이 되는 거잖아, 힘. 그래서 여기 A1 FY 우력 8길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심점은 4하고 여기에 20에 도심은 50이니까 10이니까 50mm네. 팔거리가. 그래서 팔거리가 잠깐만요. 그래서 A1 0.04 그 다음에 0.02 그 다음에 요게가 50mm고 그 다음에 이거가 1딩 폴스잖아. 그치? 1딩. 그래서 구하니까는 4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4. 외력에 의해 보에 발생하는 내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external force고 internal force잖아요. 그럼 internal force는 보통 우리가 단면력 또는 부재력 단면력, 부재력은 전단력, 축력, 핀모멘트 이게 이제 부재력이면 단면력인 거잖아. 그렇죠? 외력은 이제 실제 구조물의 이런 외력 하중, 등분파 하중, 포인트, 모멘트 하중 그런 거를 외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축력과 요게 요게 발력도 외력인 거잖아. 그렇죠? 요까지 맞는데 축력이란 거는 아닌 거죠. 발력까지는 우리 왜 발력도 외력이라고 했고, 그쵸? 발력은 외력 틀렸고, 전단력은 단면의 평행한 방향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고, 시그마는 법선 면에 수직한 거, 전단력은 면의 평행한 심 이게 맞고, 이건 비틀림에 대한 설명이고, 직각을 하는 거 이게 휘 모멘트죠. 밴딩. 비틀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몇 번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무조건 엔지니어로서 공학도로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고, 그죠? 요거. 그러면은 그림과 같이 순수 굽힘. 여기서 순수 굽힘이라는 거는 여기서 포인트 로드를 모멘트 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M을 주면은 L분의 M처럼 이렇게 발력이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발력이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발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 거잖아. 근데 이 하나하나가 L분의 M인데 이렇게 더하면 다 발력이 제로. 그래서 이 보에는 전단력도 없고 축력도 없고 순수 모멘트만 받는다. 그거를 순수 굽힘이라고 그러잖아. 그때 공률을 우리가 EI면 탄성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고, 요거는 순수 굽힘일 때 식인 거예요. 순수 굽힘은 뭐냐? 모멘트만 작용하고 발력이 없는 거. 그래서 중립축으로부터 압축축으로 20mm 떨어진 A점의 축반향 압축 변형률이 0.0001일 때 이 부재의 곡률 반경. 그러면은 뭐야? 이거잖아. 그렇죠? 이게 곡률 반경이잖아. Y가 이거고 E가 이때의 압축 변형률이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서 나눠주면은 200m. 이 곡률 반경은 200m. R이 200이다. 요식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P가 작용할 때 단순보의 A점의 휘목력 이거와 전단응력 크기의 절대값 B. 그러면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전단력도 뭐야? 이렇게 P가 있고 대칭이니까는 여기에 반력이 반력이 여기에 P가 있을 것이고 반력이 여기에 P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단력이라는 거가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이거를 플러스 전단력. 그렇죠?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렇게 위로 가니까 지워버릴까요? 위로 가고 한 쌍의 힘이니까는 이거는 이거를 마이너스 전단력 플러스. 그렇죠? 여기 P가 있고 여기에 이거 P고 이것도 P잖아. 그쵸? 그러면 이 중간에는 P가 있고 같고 여기 내부에는 전단력이 존재를 안 하겠네요. 그쵸? 왜? 전단력이 이거하고 더한 거가 이 점에서는 이거 더하면은 무가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가야 되는데 전달되는 힘이 없네. 그럼 전단력은 이렇게 되네. 그쵸? 그때 여기에 전단력은 A점이잖아. 2분의 L. 그럼 가운데네. 그쵸? 이게 L이니까. 그럼 가운데도 어차피 전단력은 마이너스 P야. 그죠? 전단력의 부호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P가는 몇 가지 모멘트를 우측에서 일로 가는 자유물체도. 그쵸? 굳이 여기서부터 일로 올 필요 없잖아. 이게 중간에 또 힘이 더 곱해줘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때려버리면은 2분의 PL. P 힘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니까. 그 다음에 전단력은 바로 여기에 P. 그 다음에 H는 이거 높이니까 8분의 L. 그쵸? 16분의 L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I 값이 12분의 pH 3승. 그래서 I 값 구하니까는 6144분의 이거. A는 그쵸? 8분의 BL. 그러면은 뭐야? 구하고자 하는 거가 일단 단면일체 모멘트는 이렇게 되고. 근데 단면일체 모멘트가 이 점의 전단력이니까는 이 점의 단면일체 모멘트잖아. 그쵸? 그래서 단면일체 모멘트는 1차니까는 면적을 1차.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까지 도심만 구하면 되냐. 도심까지 거리인 거잖아.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단면 1차 모멘트는 여기 센터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쵸? 그래서 면적이 B, 그 다음에 32분의 L, 그 다음에 32분의 L의 반에다가 여기 또 32분의 L일 거잖아. 더하면은 요게 거리, 면적.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I분의 MI를 하니까 모멘트는 아까 2분의 PL, Y는 구하는 점까지니까 32분의 L, 그 다음에 I 값을 아까 역수차한 게 이거. 그래서 B분의 96. 타우는 IB분의 VQ니까 B 있고, 그 다음에 I가 역수차하면은 2048이죠? 다시. 이거. 그 다음에 Q가 여기서 구한 단면일체 모멘트니까, BL분의 9P.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3에 32지. 3에 32.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 상수와 보의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이 아닌 전단력이 작용하는 직사각형 보에 단면에서의 전단 응력은 직선적으로 분포한다. 아니죠? 곡선 분포죠. 곡선 분포. 다시 전단력은 A분의 V도 맞고
I B분의 VQ도 맞는데 이거는 평균의 개념일 뿐 어떤 단면이 사각형일 때 전단력은 이렇게 분포를 할 건데 얘는 그냥 가운데 평균을 낸 힘일 뿐 그쵸? 어쨌든 토탈은 같다 합은 이때 타워 맥스는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타워 맥스를 알고 싶으면은 평균에다가 2분의 3만 곱하면은 타워 맥스 값을 알 수 있다. 요거 나중에 헷갈려요. 너 같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다 P가 작용할 때 휨에 의한 소송 붕괴 하중 PU는 그러니까 이게 쭉 눌러서 요게 모멘트가 있는데 모멘트가 여기서 말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탄소송 그래서 여기 구간은 모멘트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시그마 Y 여기 구간이 점점점 가면서 이게 얘도 늘어났다가 끝까지 가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끝까지 갈 때 그때의 소속 모멘트를 갖고 그때 소속 모멘트를 거꾸로 나눠주면 PU가 나올 거죠. 어쨌든 중간에서의 모멘트는 4분의 PL이야. 그렇죠? 이게 점점점 크면 이게 MP가 되겠지. MP. 근데 요거가 우리가 여기서 MP를 구할 수 있잖아. C 곱하기 이걸 Z라 그럴까? Z. 이것도 MP고 이게 같다 그래서 P가 이거가 4하고 L분의 4 하면 되겠지. CZ 구하고 L분의 4 하면 PU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에 나온 모멘트. 그래서 4분의 PL이 이거랑 같아요. 왜? 이것도 어차피 모멘트를 일으키는 이건 외력에 의한 거고 요 외력이 이렇게 왔었을 때 내력에 이 점까지 왔었을 때 다 응력이 풀로 항복 응력에 도달했을 때 모멘트 갖다 놓고 푼다. 그렇죠? 요거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요 그림과 연계해서 여기까지가 딱 왔을 때가 응력 분포가 시그마 Y야. 근데 더는 힘이 안 가고 점점 힘은 증가 안 하더라도 힘을 계속 놓고 시간이 흐르면은 이거가 이렇게 하다가 풀로 단면 압축면이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끝났네요. 예. 이상으로서 8장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8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다 이기 때문에 그만큼 토목기사나 공무원이나 구조기술사 문제도 많이 나와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초니까 좀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